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인강이 되시다. 공무원 시험 회도에 관한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작년만 하더라도 노량진에 사람이 없다고 기사가 많이 났어요. 특히 이제 시험 끝나고 바로 직전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 그래서 컵밥집도 심지어 문을 닫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엑소더스라 그러죠. 예, 노량진을 떠납니다. 왜 그러냐? 인강 때문에 그래, 사실은. 공무원 준비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라진 인원도 있습니다. 작년 국가직 같은 경우는 18만 5천 명 정도, 올해가 아마 19만 명 정도, 올해가 18만 5천 명 정도. 일단 접수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는 뭐 16만 이렇게밖에 안 오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조금씩 줄고는 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 공무원 쪽으로 가는 거죠. 경찰이라든지 소방 쪽으로. 그쪽이 쉽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올해만 5천 명 뽑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국가직 전체가 5천 명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쪽으로 가고 또 소방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됐다. 군무원 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들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러신 분들이 뭐 그냥 공무원 이런 건 상관 안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어렵고 뭐 집에 이제 쉬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딱 생각나는 거, 특히 이제 대학생들 취업길이 막히니까 생각나는 거는 공무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21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건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자, 인강이 대세라는 이유는 인강이 그만큼 잘 팔려요. 네, 그런 회사들이 많이 컸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없던 회사들도 많이 뛰어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사, 네, M사도 수능의 1인자였는데 공무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1타 강사를 데려갔습니다. 1타 강사 2명을 데려가는 바람에 난리 아닌 난리가 좀 났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죠. 자, 이렇게 시장도 격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인강이란 게 뭐예요? 인터넷 강의죠. 인터넷 강의의 가장 큰 장점 뭘까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2번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죠. 어디서나, 모바일도 되죠, 뭐 태블릿도 되죠, 노트북도 되죠, 집에 있는 컴퓨터도 되죠. 다 돼요. 자기가 공부만 한다고 마음 먹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고요. 예전에 이제 mp3로 변환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을 때만 해도 mp3 다운로드 됐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다니면 돼요, 계속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핸드폰을 주로 사용하니까 요즘은 핸드폰으로 들어도 되고, 그거에 따른 뭐 화면에 나오는 그런 필기한 것들이 보통 책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뭐 굳이 화면을 꼭 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리만 들어도 되니까.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무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수능 때 인강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이에요. M사. 네, M사가 엄청나게 컸죠. 자,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학원을 꼭 가야 되냐? 아니다. 인강 들으면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가들 추천할 때도 인강 듣지 왜 학원을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복 듣기 가능하죠. 구간 듣기 되죠. 빠르게 듣기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예전에는 한 과목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프리패스라고 해서 자유이용권 같은 거죠. 그걸 기간이 정한 것도 있고 아예 평생으로 가자. 평생 프리패스라는 것도 나왔어요. 자, 제가 뭐 이전 방송에 평생 프리패스 필요 없다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있어요. 바로 몇 전에 요거예요. 제가 붙여놨죠. 네,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평생 프리패스. 뭐 이유는 평생 공무원 공부할 거 아니면 필요 없다. 1년 2년 안에 합격해야지. 무슨 평생 공부할 일 있어요? 5년 공부해요? 공무원을?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 비례한다 그러면 중학생 때부터 공부를 시키죠. 그러면 6년 동안 공부하는데 합격 못하겠어요? 합격 못해요. 자, 다 때가 있고 공부하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5년 6년 차들 잘 합격 못합니다. 아시죠? 옛날에 10년 공부한 사람도 있죠. 결국 뭐 탈락해서 보통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같은 경우로 취직 많이 해요. 법은 좀 잘 아니까. 그런 분들은 그 넘사벽, 넘지 못하는 그 조금 때문에 맨날 떨어져요.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이제 예전에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주관시라고 해야 될까요? 뭐 논술 형식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고, 길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조건 길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놀이동산도 아니고 안 되죠. 예전에 놀이동산을 제가 1년 패스를 끊은 적이 있어요. 한 가지 장점은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주 가게 된 만큼 돈을 많이 쓰게 돼요. 프리패스 끊었는데 왜 많이 써? 기본적인 입장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보니까.
근데 본전 생각나니까 계속 가요. 가면 뭐예요? 밥 사 먹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아, 결국 마이너스더라. 그냥 한 번씩 갈 때마다 끊어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는데 굳이 1년치를 끊어서 한 열 몇 번 간 것 같아요. 점심값 차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 나중엔 지겨워서 타지도 않습니다. 예, 또 저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약간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인강을 계속 들으면 아, 인강을 계속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인강을 근데 왜 들으라고 하냐? 우리 지식인의 질문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뭘까요? 네, 1번 거주 제한. 사실 거주 제한은 더 많이 올라오는 게 바로 인강 추천하고 교재 추천이에요. 자, 이 교재 추천, 인강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일단 인강을 저도 하나밖에 못 들어봤어요. 하나밖에 못 들었는데 뭐가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아마 대부분의 공시생도 인강 하나밖에 못 들어봤을 거예요. 다른 회사 이렇게 막 듣는 사람 없어요, 보통은. 강사들끼리는 조금 바꿔가면서 들어요. 저도 강사를 바꿔서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뭐 기업회사라 그러면 기업회사 안에서 듣는 거지 갑자기 M사 거를 듣는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이 2배 3배 드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비교해 주세요. 비교가 안 되죠.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도 본인이 해서 합격한 교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죠, 본인들. 네. 근데 이제 합격생들은 이런데 답변해주러 오지 않으니까 추천해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재나 인강은 추천하기가 힘들어요. 다만 교재를 사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인강을 들을 사람들이 교재만 가지고 뭐 공부를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야. 교재를 사서 그에 맞는 인강을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강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거꾸로예요, 사실은. 강사를 선택하고 그 강사가 쓴 책을 사는 거죠. 근데 어떤 회사들은 회사 전체에서 그 책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 서점에 가면 특정 회사들 것만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들 혼란스럽죠. 그래서 처음에 서점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강을 샘플 강의 같은 걸 좀 들어보고 이 회사께 그래도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돈이 적당하고 이 사람들 거 들으면 괜찮겠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1타고 2타고 3타고 뭐 타가 그 1타 2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강사가 역량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공부 못하면 못합니다. 그 강사들이 올해 나올 시험 문제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쪽집게 선생님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수능하고 달라요. 수능은 쭉 분석하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대부분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교과 과정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캐나 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왜 1타 강사가 있어요? 많이 들으니까 1타 강사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들으니까. 그 사람 왜 많이 들어요?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기가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인강은 그래서 뭐냐 하면 일단 공부할 때 자전거 같은 거예요. 자전거. 내가 그냥 걸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자전거 있네?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는 있죠. 시간 조금 더 빠르게 가죠. 그리고 몸도 조금 덜 피곤하게. 그런데 이게 무슨 비행기나 자동차는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까지 쑥 올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합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주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인강 듣고 있다가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럼 제가 TV를 하루 종일 보면 그 하루 종일 있는 TV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나요? 못 외우죠. 그러면 선을 넘는 녀석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 스페셜 그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방송은 방송일 뿐이에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집중해도 외우는 거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외우는 거랑 그냥 쓱 들리는 건 달라요. 헷갈리죠. 그랬었나? 저랬었나? 이렇게.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들이 들어오죠. 그거를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무조건 기출문제 사갖고 풀겠다는 고등학생들. 네. 왜냐?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접할 때 뭘 사요? 문제집을 사죠. 누가 교과서 사는 사람 없죠. 교과서를 누가 사요? 교과서 다 주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 가르쳐 주는 게 인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는 기본서죠. 이미 기본서 갖고 있으니까 기출문제집 먼저 하는 거죠.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기출문제를 풀죠. 당연히. 문제집을 풀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아니죠. 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없죠. 교과서도 없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본서를 해야 된다. 기본서를 사야 된다. 왜 갑자기 기출문제를 먼저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기본서를 공부를 해서 내용을 안 다음에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자, 1회독은 보통 1회독이니까 처음 이제 한 바퀴 도는 걸 1회독이라 그래요. 회독이란 건 한 번 도는 거를 그래요. 과목별로.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인강하고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책은 이제 거의 외운다는 개념보다는 뭐예요? 그냥 본다는 의미가 클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아, 이렇게 흘러가구나. 아, 그래서 다음에 공부할 땐 이런 거 중점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그랬죠. 멀뚱히 화면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써야 돼요. 쓰는 게 중요합니다. 써서 책에 써요. 근데 인강 선생들 강의 듣다 보면 쓰지 말라 그래 막. 그거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 보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학생들. 왜? 쓰다가 다 지나가 버려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 있으면. 근데 인강은 되돌리기 되잖아. 수업 시켜놓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강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안 써놓으면 나중에 다시 들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또 새로워요. 또 웃길 때 또 웃어요. 아, 여기 이상하다. 내가 들었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강을 한 번 정도 들으면 됩니다. 그걸 뭐 두 번, 세 번 들으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시간이 많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보통 7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빡빡해요. 빡빡하기 때문에 그냥 인강은 그냥 뭐죠? 기본서 1회독, 기출 1회독 정도? 근데 기출도 사실은 안 듣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기출이야말로 정말 문제를 풀어보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해설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기출에 있는 해석을 봤는데 이해가 안 돼. 왜? 기본서를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서를 3회독 정도로 해야 됩니다. 3회독 해야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를 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 물론 시간이 적으면 이 3회독 기본서를 빼고요. 기출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단원을 기출 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한 단원을 기본서 보고 그 단원만큼을 기출 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더뎌요. 그렇게 가면. 그래서 한꺼번에 쫙 풉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풀 때는 처음부터 연필을 대지 마세요. 연필 대면 나중에 지워야 되니까 대지 말고 짝수 번호만 쭉 풀고 홀수 번호만 쭉 풀어요. 왜? 어차피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기출 문제 푸는 이유는 단순해요. 굉장히. 문제 유형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와요. 똑같이. 단어 문제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그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이에요. 감각. 아,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아, 이렇게 외울 수가 있구나. 문제를 보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잘 외워져요. 그러면서 해설까지 읽으면 그 확장된 부분까지 좀 외워지죠. 그래서 사실은 암기 때문에 기출을 하라는 거지 이 기출문제 많이 푼다고 합격하지 않아요. 60에서 70점 맞을 수는 있어요. 기출문제만 해가지고는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네. 60점이면 합격인데요. 뭐 장애 전형이나 저소득 전형 간혹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간혹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에선 절대 그 점수 갖고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과목을 그렇게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자, 그래서 기출 3회독, 기본 3회독, 기본서 3회독, 기출 3회독 정도 하면 거의 완성이 돼요, 사실은. 기출을 3회독 정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정말 공무원 공부를 그만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기본서를 3회독하고 기출을 3회독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남았다 한 달 정도. 그러면 보통 기본서를 다시 봅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모의고사로 바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항상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봐라. 항상. 쪼개서 시간을 좀 남겨놔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다 표시해 놓지 말라는 이유가 답만 외워요. 답만 외워갖고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격증 시험 생각해서 하루에 2시간씩 한 2달만 공부하면 합격하겠지. 아주 거만하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물론 떨어지죠. 합격할 리가 없어요. 특히 공부 잘했던 분들, 내가 뭐 기사 시험을 3개월 만에 합격했는데 기사 시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어요. 네, 국어, 영어, 한국사 나 고등학교 때 잘했는데, 네, 누구는 뭐 못한 적 있나요? 네, 누구는 못한 적 있어요? 다르다니까요. 아예 시험 문제가 달라요. 시험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인강이 대세인 이유는 이런 거고,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나는 게을러, 힘들어, 일어나지도 못해. 이런 분들은 실강을 들으러 가세요. 왜? 공부를 아예 못합니다. 집에 있으면. 오전에 한 11시, 12시 일어나서 무슨 공부를 해요? 못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뭐 하면 오후예요. 오후 되면 또 책 몇 장 넘기면 끝납니다. 그리고 밤에 자야 되죠. 밤에 오락해야 되죠.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학원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 강력하게 좀 뭐라 그래요? 제약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숙학원 같은 데 가시는 분이 합격률이 좀 있어요. 거기 정말 지독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아니 본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합격이 많이 돼야 본인들도 먹고 사니까.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물론 관리가 되느냐 안 되냐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의 의지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숙학원 가서 여기를 정말 탈출하고 싶어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정말. 공부하는 양만큼 합격에 가까워진다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프리패스. 평생 프리패스 필요 없습니다. 네. 평생 프리패스를 끊는 순간에 마음이 느긋해져요. 아, 평생 공무원 공부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60세 되기 전까지는 시험 볼 수 있다니까 계속하자. 이런 분들 빼고는요. 나는 내년에 꼭 합격해야 돼 하는데 평생 프리패스가 왜 필요해요? 1년짜리만 끊어도 되죠. 떨어지면 그만둬야죠. 뭐하러 해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무조건 평생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느긋해지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은. 조금 압박이 와야 돼요. 당장 합격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